안녕하십니까. ISMSP 윈 김창중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시험이 무기한 연기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 시험은 8월 29일이었죠. 코로나 확진자가 다행스럽게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수준으로 가면 추석 전에 아마 확진자가 한 100명 미만으로 갈 것 같고, 희망적으로 본다면 한 50명 미만으로 가서 10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에 시험을 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ISMSP 지금 현재 시험을 응시한 분들, 그리고 내년에 ISMSP 시험을 보실 분들, 그리고 시험과 관계없이 ISMSP 정보보호관리체계,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ISMSP 기본 온라인 과정을 한번 이제 기획을 해봤어요. 그래서 총 이제 4주차 오리엔테이션을 빼고 4주차로 강의 과정을 가질 생각인데요. 물론 이제 유료 강의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강의를 이제 기획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제 소수의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좀 맞다는 생각에 그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격 검정 정보, 심사원 혜택, 학습 도움 자료, 과정 소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전체 공개되는 영상입니다. 먼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증에 대해서 따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무엇일까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노후 대비를 위해서 따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자격증을 바탕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ISMSP 자격 검정을 이렇게 땄을 경우에 일단 자격증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직장, 부수입, 아르바이트죠, 대학원, 강사, 사업, 이러한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자격증으로 보면 ISMSP를 땄을 때 이런 CPPG, 보안기사, DAP, AWS 이런 자격증을 계속 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PIA, 국제심사원, 여러 가지 심사원들이 있죠. 스파이스, ISO, 9000, 27001, 그리고 PCI DSS, 이런 것들 따시는 분들도 있고, 감리사, 기술사도 있는데, 사실 ISMS는 거의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자격증들, 이건 이제 라이센스형 자격증이거든요. 좀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필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렇다고 이걸 딴다고 일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만, 일단 딴다면은 이런 자격증들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좀 자격증들은 이제 강사가 되시지 않으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근데 AWS는 요즘 핫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Security 프로페셔널 자격증 있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좋은 목적이고요.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ISMSP이기 때문에 사실 인증심사원이 컨설턴트나 다름없죠. 그래서 컨설턴트 역할을 하신 분들도 있고, 무슨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이제 보안 쪽에 파트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안 컨설팅 프로젝트에 이제 파트 리더 하신 분들도 있고, 보안 컨설팅,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에 PM 역할 하시는 분들도 있죠. 분명히 이 자격증이 있으면 한 단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는 아마 될 겁니다. 이런 지식적인 욕망에 따라서 따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이직을 하신 분들이 있죠. 실제로 ISMSP 인증심사원을 정보보호, 이 개인정보보호에서는 정말 최고의 자격증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했을 때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로 채용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ISMS-P가 있으면 굉장히 가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승진할 때도 좋겠죠. 아무래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보면은 있는 사람한테 더 평가를 좋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뭐 리더나 보안연구소장, 뭐 임원은 뭐 보통 이제 CISO겠죠. 뭐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떠한 뭐 CIO든 뭐 해당되는 뭐 과정에서 이런 개인정보 보호 쪽에 전문성이 있다. 그거는 이제 가점이 굉장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떠한 회사도 개인정보 보호가 등한시될 수 없는 지금 사회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무원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공무원들은 이제 일반 뭐 구급 공무원이 아니라 이직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그런 공개 경력직 그런 채용이죠. 뭐 5급이나 4급으로 가신 분도 있고 할 때 그래도 국가 자격증이 있으면 도움이 되고요. 금전적으로도 이제 심사를 가면 이제 심사 자문료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신 분들이 받는 30만원, 35만원 이 정도 받으실 수 있고요. 멘토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안 쪽에 멘토링, 한의원 멘토링이나 보안 쪽에도 그런 멘토링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도 ISMS-P 자격증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정부 과제, 여러 가지 이렇게 ISMS-P 시험에 대해서 문제를 내는 것도 과제고, 그리고 연구 용역, 조사,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 평가, 제일 많이 하는 거죠. T사에서도 보통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제안 평가 하기도 하는데, 나주나 아니면은 경찰병원역에 가서 제안 평가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기술사나 저런 이제 보통 이제 박사가 아니더라도 ISMS-P만으로도 이제 경력이 있고 리더 경험이 있고 그러면은 제안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개발 목적도 있는데 금전도 있고 개발 목적. 개발이 이제 자기 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이제 진짜 잘 되신 분들은 교수님 되신 분들도 있는데 보안 쪽에 교수님들이 많죠. 초빙이건 겸임 교수건 여러 가지 형태로건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강사 경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책을 내는 저술, 그리고 학원이나 특별한 강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기업체 강의도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런 콘텐츠 제작 할 수도 있고요. 교환 제작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강의를 기획하고 그런 또 강의 홍보하고 평가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사업적으로도 저는 이제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는데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서비스 오퍼링을 기획을 하고 서비스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조직이나 이제 사업을 경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ISMS-P는 뭐냐? 그냥 심사다. 이 자문료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식, 이 금전, 개발, 비상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을 보시다 보면 이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건 나오지 않건 실무적이건 이론적이건 학술적이건 이제 보는 시야가 더 커지잖아요. 원래 이제 회사에서도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제 리더의 시야로 임원의 시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냥 좀 작게 그냥 출퇴근만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시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야를 넓게 보시면 결코 이 자격증이나 기술이나 직장, 부수입, 대학원, 강사, 사업 이게 다 이제 커넥티드죠. 이게 다 별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자격증 따기도 쉽고 부수입 얻기도 쉽고 대학원에서 박사인 사람이 강사하기도 쉽고 사업하기도 쉽고, 그런 것처럼 좀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 ISMS가 정말 충분히 시발점이 되는 좋은 자격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SMS-P의 법적 근거 및 시행 절차를 한번 보시면 보통 요즘에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 이 세 개의 기관이 공동 고시를 2019년 겨울에 한 10월 정도에 고시가 제정이 됐죠. 그래서 ISMS 이 인증심사원에 대해서 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키사는 공공기관인데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외주를 주고 있죠. G2B 나라장터 여기에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및 교육 운영이라는 용역 과제를 이제 입찰해서 지금은 한국표준협회 KSA에서 지금 2년째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제뿐만 아니라 이런 지필, 평가, 교육, 선발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ISMS-P 시험이 그러면 어떠냐? 지문량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굉장히 많고 지엽적인 내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출문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대해서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실력이 있는 분들은 알 수도 있죠. 나중에 자료를 보면. 근데 이 시험이 재밌는 게 80점을 맞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55점 맞고 60점을 맞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48점 맞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기출문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ISMS-P 인증심사원 선발 과정은 필기 1년에 1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1,500명 내외인데 사실 이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다 받아주거든요. 그랬더니 2019년도에는 1,500, 한 30명 정도가 됐어요. 2020년은 1,800명.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8월 29일 날 원래 시험이 지금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데 응시자 수가 많아지죠. 이 이유는 이제 보안이 수요가 이제 커지는 것도 있고 이 자격증이 이제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왜 이제 부각이 되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기 교육은 필기 합격자에 대해서 4회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뭐 2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언택트 상황이라서 5일 과정 교육을 해서 마지막 날에 실기 시험을 봅니다. 실기 시험은 무조건 다 붙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50%만 붙고 어떤 때는 80-90%도 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격 검정 일정 2020년 기준인데요. 일단 2020년에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6월 8일에서 19일 날 접수를 해서 8월 29일 이미 지났죠. 필기 시험이 시행이 됐어야 됐는데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 대량 확진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5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 실기 전형이 9월에서 10월이잖아요. 결과 통보 11월. 그렇기 때문에 결과 통보는 12월은 당연한 거고 지금 필기가 제가 생각할 때 10월 한 둘째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연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10월 한 넷째 주 그리고 결과 통보는 11월 한 마지막 주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험은 이제 2시간 동안 보는 거고요. 그래서 2시부터 이제 4시까지 보는 건데 이 시간에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12시 30분에부터 13시 30분까지 입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증제도, 인증기준, 관련 법규, 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 이게 보안 기사 내용이죠. 그리고 개인정보 생명주기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고요. 객관식 오지선답이고요. 하나만 고르는 거 말고도 2개 고르는 것도 다수가 나옵니다. 문제는 50문제고 시험 시간은 120분. 사실 옛날보다는 되게 문제가 줄었어요. 옛날에는 아마 80문제인가 그랬는데 제가 볼 때만 해도 문제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간이 남느냐 그건 아닙니다. 한 문제의 양이 한 바닥에서 한 바닥 반, 2바닥까지도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필기 전형 합격 기준은 뭐 6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합격자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인원은 맥스 120명, 뭐 미니멈 한 80명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합격자 평균이 뭐 한 65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필기 합격자는 911에 이제 발표인데 연기가 됐으니까 아마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뭐 한 넷째 주, 뭐 셋째 주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출제 범위 및 문제 유형은 인증 기준, 법규, 보안 기술, 생명 주기 이렇게 돼 있고요. 옛날에는 인증 제도를 별도의 과목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같이 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몇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문제들이 인증 기준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조인트가 되거든요.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큰 저 시험 범위에 이 구분은 의미가 없지만 하나하나들은 있습니다. 단순 질의형이 뭐냐 그러면 사실 이제 단답식 문제를 팩트 기반으로 보기화한 거고요. 복합 응용형 이런 것들은 상황 판단형, 이 문서 심사와 저 시스템 심사, 인터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빠른 시간에 핵심을 뽑아서 파악할 수 있고 답을 정확하게 고를 수 있게 하는 문제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ISMS만의 특화된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틀리게 되죠. 단순 질의형 같은 경우는 지식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완성할 수 있는 저 온라인 교육을 제가 이제 기획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유형을 모두 커버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 유형에 맞게 제가 크라운 모의고사 지금 베스트셀러로 이제 오랫동안 들어갔죠. 그 모의고사를 저 책을 출판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도 제가 비공개 모의고사 4회,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340문제 이렇게 또 문제를 강화하는 과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120분 50문제 오지선다형인데 2개 이상이 아니라 2개 고르는 걸로 좀 고착화된 것 같아요. 이젠 옛날에 모두 고르시였는데 이게 한 20% 정도 되고요. 합격률은 10% 내외였는데 지금은 한 5% 정도로 좀 준 것 같아요. 1800명 중에 한 90명 정도가 합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1등을 해야 되죠. 20명 중에.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이죠. 사실 뭐 기술사 시험도 요즘에 10% 정도 되고 뭐 감리사 시험도 한 10% 정도 되고 그거에 비하면 합격률은 5% 정도니까 더 낮을 것 같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서술형 문제가 뭐 20문제로 되어 있는데 뭐 10문제인 경우도 있고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필기를 합격을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필기에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합격률이 50%였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가 2017년도가 그랬고요. 2019년도는 합격률이 거의 90%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렵다는 거. 자문료라고 쉽게 말해서 일당입니다. 심사 5일짜리 갔다. 그러면 심사일수 20일 이하인 분은 100만원을 받는 거고요. 물론 이제 세금이 한 5% 정도 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5만원 정도가 입금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심사일수가 맥스 채워지신 분 같은 경우에는 35만원, 그러니까 10일을 하면 350만원, 거기서 한 10% 정도 떼면은 한 300, 한 1, 20만원 정도가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일수가 보시면 20일 이상 되면은 10만원이 플러스 되죠. 거기서 또 15일이 또 되면 5만원이 플러스 되죠. 하지만 ISMS P를 이제 15일 해야 된다는 거. P를 우선적으로 심사 신청을 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뭐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베스트 케이 시나리오는 35대 1을 하면 일당이 35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책임심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심사원 평가가 있어요. 그런 등급을 만족하면 일당이 45만 원 많아지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많이 안 계세요. 사실 일당이 높아지면 또 그만큼 실력이 돼야 되는데 잘 지원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심사팀에서도 일당이 높아지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정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35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전적 혜택으로 15일 이제 수행 시에 500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고. 그러면 한 달에 그러면은 뭐 1, 2일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은 많이 없고 한 15일 정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15일 정도. 컨설팅 전문 프리랜서는 월 700부터 한 2000. PM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받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 영업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고객들이나 아니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심사 같은 경우는 그냥 심사 공고를 보고 신청만 할 수 있어서 영업력은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평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제한평가위원은 뭐 공공기관은 시간당 10만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20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강의료도 뭐 시간당 5만원, 뭐 2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기업 강의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을 딴 건 디폴트고요. 그 다음에는 실력이 돼야지 뭐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경험이 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심사원 신청 방법, 이게 이제 꿀인데요. 보통 감리나 이런 걸 했을 때는 뭐 제안서도 써야 되고 소개도 받아야 되고 뭐 제안 평가에서 떨어지면 나가리가 되고 뭐 이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객원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증심사원 이 홈페이지 isms.kisa.or.kr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심사원 메뉴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로그인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심사 공고가 뜨고 여기서 모집증을 딱 클릭하면 심사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지원 너무 간단합니다. 심사 기간 여기 있죠. 뭐 10월 첫 주, 위치 뭐 서울 강남구, 뭐 경기 화성, 이런 걸 보고 그냥 지원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만 있는데 하나가 무조건 다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개 정도를 하면 5개에서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연락이 돼서 컨펌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데서는 이제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처음에는 심사할 때 사실 지방을 가시는 게 더 심사 실제로 당첨이 잘 되죠. 뭐라고 해야 되죠? 심사 확정. 그런데 요즘에는 심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문자가 와요. 신청 여기 들어가지도 않는데도 심사를 좀 많이 나와달라고 이제 문자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심사원이 부족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뭐 코로나 때문에 인증심사 유효기간을 뭐 연장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원이 굉장히 좀 부족하고 심사는 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비금전적 혜택, 아까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보보호업계 최고의 자격증이다. 자격증 보다는 약간 좀 그런 거죠. 자격 검정이니까 자격증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심사원 위촉 뭐 이런 거에 가깝죠. 업무 기회 설명드렸고, 보안 커뮤니티, 보안 전문가, 이직시 혜택 뭐 이런 것들 아까 비주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ISMS 합격을 위한 3가지 조건, 제 이제 카페 게시판에도 있어요. 제 카페가 ISMSP 윈인데요. 그러니까 카페 네이버.com ISMSP 윈. 그런데 이제 ISMS는 그냥 무작정 책 사고 하다 보면 합격하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5% 합격률이다 보니까 이 컨텐츠, 좋은 컨텐츠를 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좋은 강사에 좋은 프로그램,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정보는 너무 널려 있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핵심적인 거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학습 교재이고요. 암기를 주로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ISMS-P라는 거는 대표적인 제가 생각할 때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없이 이해만 했으니까 합격한다,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되게 많이 암기해야 되는데, 이 두음을 통해서 이 암기 ROI, 암기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규, row.go.kr이나 CPPG, 피아 이런 걸 알아야 되고, 보안기술, 보안기사 내용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보안기술이 제가 이제 ISMS-P를 강의하기 위해서 웬만한 보안 교재를 다 샀어요. 쉽게 말해서 알기사, 문제 바이블, 문제 정보보안 천재, 리눅스 마스터, 네트워크 관리사, 웬만한 교재 다 샀는데, 사실 ISMS-P에 나오는 보안 기술은 한정적입니다. 그거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를 다 공부하면 필요 없는 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건 어느 정도 좀 커버리지를 한정을 줬어요. 그래서 이 지식을 암기하고, 외우는 거죠. 이해하고, 이런 엔지니어 소양, 지식 암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판단력. 인증 기준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PMP에서는 PMP의 그 프로세스, 범위 관리, 품질 관리, PMP 잊어버렸네요. 범위 관리, 일정 관리, 원가 관리, 품질 관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증 기준, 4.3은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3점, 5.1은 이런 것들,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인데, 이런 것들을 다 암기를 해야 돼요. 몇 점 몇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어떤 인증 기준에 어떤 주요 확인 사항이 있고 결함이 뭐가 있다,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거를 꾸준히 이 셀프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셀프 테스트란 툴이 있어요. 엑셀로 제가 만든 툴이 있고요. 그거를 매일 하면서 인증 기준 선택에 그 눈을 높여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모의고사, 문제집이나 실전이나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로 자기 실력을 이제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ISMS 필기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또 다양한 문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참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험은 이런 분석적 소양 말고도 인문학 소양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글을 빨리 읽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속독 학원을 다녀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사실 지식이 부족해서 그 속도가 느린 겁니다. 단어의 뜻을 모르고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다량의 ISMS-P 유관 자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키사의 가이드, 제 카페에 100종이 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필요하면 사내외 정보보호 문서 또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 있죠. privacy.go.kr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이런 개인정보 인터넷 보호나라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참조하시면서 이 속도, 정확도, 지식 이 3단계가 어느 정도 돼야지 합격할 수 있고요. 그러면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도 이 메커니즘, 이 컨텐츠, 이 리딩 방법을 알면은 제가 생각할 때 한 3개월 정도, 맥스 100일이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 시험인데도. 작년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IT 경력이 조금 있는 분들이 있고요. 없는 분들도 있긴 했는데,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그거죠. 강사를 믿고, 이 컨텐츠를 믿고, 이제 올인하는 분들.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3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쪽에 있는 분들은 합격 확률이 거의 불가하다 이제 보고, 이 안쪽에 조금이라도 들어온 분들은 이제 합격 가능권에 있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이제 조화롭게 돼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뭐 그렇게 길진 않을 수 있어요. 이건 빨리 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한 달에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분들은 뭐 1년이 돼도 이제 못 가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 57점에서 62점 만들고, 62점에서 65점 만들고,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합격권까지 가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한 2달 정도, 합격 가능을 한 달 정도, 그래서 100% 합격하는 거를 한 3달째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하루에 공부 최소 3시간, 뭐 많이 할 때는 뭐 5시간, 뭐 주말에는 한 8시간, 그 정도 했을 때 이 3달에 제가 생각할 때 거의 100% 합격할 수, 그건 좀 뭐 무리가 될 수 있죠. 뭐 개인차가 워낙 심하고 그건 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딱 보면은 제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공부를 뭐 하루에 8시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뭐 몰입하는 뭐 힘이나 몰입하는 시간이나 그런 게 굉장히 뭐 낮은 수준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는 이제 합격이 100%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도 뭐 약간 피드백은 드려요. 그래서 조금 부족할 때는 좀 방식을 좀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아무튼 이 컨텐츠를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컨텐츠 라인업을 좀 만들어 봤어요. 제가 카페가 2개 있는데, ISMSP 합격 카페, 이게 이제 한 뭐 89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공개 자료에서 이제 핵심 자료인데, 엑셀 셀프 테스트, 지금 이거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ISMSP 카페 한번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셀프 테스트, 이게 지금 번호가 지금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이 숫자가 지금 편집 과정에서 좀 유실이 됐네요. 그래서 구글 퀴즐렛이랑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인증 기준에서 주요 확인 사항이랑 결함을 이제 셀프 테스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셀프 테스트는 제가 나중에 다시 강의를 좀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기준 관계도, 1, 2 관계도 있는데, 이거를 되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보보호 실제 운영하는 거랑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컨셉추얼하게 이해하는 데 편하고요. 개인정보 생명주기, 이거 완전 완솔해서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죠.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 생명주기 암기를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있었나, 여태까지 본 컨설팅 장표 중에 으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도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시는 장표라서 아예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제 재개정 이력, 숫자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 이런 장표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라인업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걸 하다가 좀 보면은 이제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필기 카페, 저한테 강의를 듣는 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유료로 제공해 드리는 카페인데요. 여기에 샘플 모의고사 이제 50문제도 있고, 강의 교환도 전자파일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 한 문제, 지금 39문제까지 하고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실 수도 있고, 클래스룸 학습 자료라고 저한테 강의를 이제 한 과목만 들어도 크라운 모의고사 4회 10만원짜리로 되게 저렴한 건데, 이 자료들을 모두 이제 접근이 가능하세요. 클래스룸 학습 자료, 이거는 이제 키사의 가이드들을 이제 모아놓은 자료고요. 그리고 수강시 제공하는 경우는 이제 크라운 모의고사 이 참고 자료, 여기에 보안 기술이 완전히 으뜸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다 되어 있고요. 비공개 모의고사, 클래스룸 참고 자료, 이런 것들도 있는데, 비공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지금 계속 발행을 했는데 100분이 넘게 했는데, 사실 이 크라운 모의고사, 비공개, 클래스룸 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고 평가도 되게 좋아서, 여태까지 이 지금 커리큘럼에서 저는 이 컨텐츠에 대해서 그 컴플레인은 받아본 적은 없어요. 가끔 오타나 문제 오류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을 했지만, 내용에 대해서, 퀄리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많은 분들이 뭐 되게 극찬을 하셨던 그런 콘텐츠들이고요. 그래서 크라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 나온 공개된 모의고사고요. 비공개 모의고사는 제가 이 모의고사 책을 발송해 드리는 거고요. 클래스룸 스터디 같은 경우는 340문제 스터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이 이건데요. ISMS-P 윈 기본 강의. 그래서 현재 그리고 내년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4주차 강의를 지금 기획을 했고요. 8시간씩 4회 하는데요. 이 기본 강의 교환을 제가 책을 만들어 가지고 책 4권을 보내드릴 거고요. 이제 뭐 와이어 제본 해가지고 깔끔하게 보내드릴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본 강의에 추가된 참고 자료들은 저 카페를 통해서 계속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틈날 때마다 연습해야 되는 부분,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엑셀, 셀프 테스트, 아까 이제 안 나왔는데 90번이었네요. 그리고 구글 퀴즐렛. 제가 이제 구글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구글이 UI가 좋아요. 그리고 구글 계정이 모두 다 SSO처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의 서비스들은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용하는 게 퀴즐렛, 문제를 내주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룸, 클래스룸에서 또 뭐 구글 설문을 통해서 이제 성적 관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유튜브도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구글 거죠. 정보보호 지식 집합소 총정리 여기 보시면 아까 많은 그 사이트들 있잖아요. privacy.kr이나 이런 것들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점수 시뮬레이션, 제가 이걸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 이게 뭐냐면 ISMS-P 이제 시험에서의 그 우선순위를 좀 알려드리려고 좀 만들어 봤어요. 사실 처음에 기본 시드가 있어요. 뭐 점수가 있고 여기서 시험을 응시하신 분, 안 하신 분, 하신 분이 더 높겠죠, 당연히. ISMS-P 윈 카페, 제 카페가 사실 ISMS에서 가장 양질의 카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이런 자료들만 봐도 이런 퀄리티의 자료가 업로드되는 카페가 많지는 않아요. 특히 ISMS-P에서. 저는 이제 ISMS-P 카페이기 때문에 뭐 감리사나 뭐 기술사나 이런 자료들을 올리진 않고,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그 중에서도 ISMS-P에 관련된 것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 사실 제가 이 책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 제안서도 많이 쓰고 마케팅 장표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문서 퀄리티나 이 분석력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 많이 없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보면 강의 영상 그냥 촬영해서 올리는 거, 그냥 뭐 장표들도 일반적인 장표, 그런데 저는 이제 좀 항상 이렇게 분석을 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험 삼아서 이렇게 예상 점수 나올 수 있게 이런 툴도 만들어 봤고요. 한번 해보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보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동그라미가 되면 이렇게 카페도 안다, 그래서 뭐 정보보호 업무, 개인정보보호 업무 2년 이상 다 했다, 그리고 27,000일은 없고 보안기사 시사는 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5%인 게 맥스가 5%예요. 이 자격증들은 다 따도 ISMS-P에 크게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술사도 한 2% 보정밖에 안 했거든요. 실제로 뭐 임팩트 없습니다. 기술사분들 중에서 또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제 부지기수고요. 그리고 기본서를 50시간 이상 봤다. 인증기준 셀프 리스크 테스트를 뭐 20시간 이상 했다. 그리고 이제 제 강의, 기본 강의, 문제풀이 강의를 다 듣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 모의고사 문제량을 한 1000문제 정도 풀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77점도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되고요. 물론 이것까지 이제 하면 뭐 80점도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무슨 ISMS-P에서 80점이 나오냐? 나옵니다.
제가 실제 시험 볼 때는 저도 60점대 중반이었는데 그 전환 시험에서 제가 80점대 중반이 나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시뮬레이션도 제 카페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 보정하는데 되게 시간을 많이 들인 이 장표입니다. 객관식 문제 노하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보조 저장 매체는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 DVD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또는 개인정보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 분리할 수 있는 저장 매체를 말한다.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보조 저장 매체, 이게 뭐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에 연결, 분리 가능하다. 이거와 반대되는 애가 있겠죠. 주 저장 매체. 이거는 연결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거에는 하드디스크, SSID, ETC 등이 있겠죠. 그 안에는 또 보조 저장 매체에는 이동용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 DVD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거죠, 사실. 사람은 동물이다. 이런 거는 사실 충분 조건이거든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사람이 동물이라고 하기에. 그렇지만 동물은 사람이다. 이거는 사실 충분하지 않죠. 그건 필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장 매체란 보조 저장 매체를 말한다. 이건 이제 틀린 거죠. 그렇지만 저장 매체에는 보조 저장 매체 이외에 주 저장 매체가 있죠. 그래서 저장 매체에는 보조 저장 매체라고 하기에 필요한 조건으로 거짓이 된다. 하지만 저장 매체에는 보조 저장 매체 등이 있다. 이건 맞거든요. 이거는 보조 저장 매체로 한정하지 않고 또 다른 요소가 있으므로 참인 명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말장난을 많이 해요. 예. 반대로 보조 저장 매체란 저장 매체를 말한다. 보조 저장 매체에는 모두 저장 매체에 속한다. 맞죠? 그래서 보조 저장 매체가 저장 매체라고 하기에는 충분하므로 위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된다. 하지만 보조 저장 매체만 저장 매체이다. 이건 이제 틀린 거죠. 왜냐하면 위 명제는 저장 매체를 보조 저장 매체로 한정했으므로 거짓인 명제가 된다. 주 저장 매체도 저장 매체니까. 그렇죠.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보통 이제 정의를 얘기할 때 나오는 건데요. 이런 정의는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률 개념은 위와 같다. 완벽히 필요 충분인 조건으로 서로 배타적이고 완전한 말이다. MEC 하다는 거죠.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법률 용어들이 다 그래요. 정보통신자 등, 전부 또는 일부,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충분 조건을 만들려고 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부저장 매체란 어쩌고저쩌고를 말한다.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하여 참이지만 용어 정의 주체, 방통이나 과기정통부나 이런 데겠죠. 용어와 상의해서 틀린 문장이다. 또 이런 함정이 또 있습니다. 이런 객관식 문제 노하우를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보정 저장 매체 뭐가 있냐, USB, CD 거기서 고르는 거, 그런 것들은 1차원 단세포적인 문제들이고요. 실제 ISMS-P 문제는 굉장히 많이 까서내고 이런 논리,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논리를 무장하지 않으면은 쉽게 틀립니다. 그래서 클래스룸 스터디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객관식 문제 노하우 모르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터득을 하시면 또 감리사나 CPPG나 다른 객관식 문제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와 싸울 것인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과 싸워야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합격률 5% 시험에 홀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2년 연구원 강사, 저랑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료가 지금 키사에
저 가이드만 해도 100개가 넘고 또 인증 기준도 굉장히 디테일한데 이거를 혼자서 뭐 조금 뭐 좀 저렴하게 한다고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확률이 너무 낮아요. 지금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뭐 대학원도 있고 뭐 부수입도 있고 뭐 강의도 있고 뭐 자격증도 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뭐 1년, 2년, 3년, 4년 그렇다고 해서 기약도 없고 계속 홀로 싸우시는 거는 너무 좀 불리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좋은 콘텐츠를 믿고 같이 하셔서 실력을 확실히 늘리시고 시험이나 시험 외적인 실무까지도 경험을 쌓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도 혼자서 이렇게 해서 자격증 따신다고 하셔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제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 온라인 과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30시간 이제 DIY로 기본 학습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DIY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학습 이제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이제 하셔서 이제 확률은 떨어지지만 뭐 이제 합격하실 수도 있죠. 사실 뭐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뭐 오지선다형인데 전체를 다 주사위를 돌려도 이제 합격할 수는 있죠, 시험에. 그렇지만 확률상 굉장히 떨어진 것처럼 이런 이론 강의, 문제풀이 강의 이걸 다 참여를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합격의 중심에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기본 학습을 바탕으로 실전 사례나 이 이론에서의 개념 정리, 두음 정리 이런 것들 한 게 이 34시간 이론 강의고요. 교재를 포함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 위주로 강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공개 모의고사, 크라운 모의고사 4회, 비공개 모의고사 이런 부분들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퀴즈 스터디도 한 70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이것도 이제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한 달 정도를 한 달 정도를 한 달은 안 되고요. 한 40일 정도 이렇게 해서 한 90에서 한 100일 정도를 하시면 합격권에서 능히 ISMSP 실력이 수위권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제가 해보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여기에 하신 분들은 조금 느리세요. 하지만 뭐 따라잡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딘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이론 강의를 이제 다른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듣고 이것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가시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합격권까지 가는 정말 그 과정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340문제. 이제 정말 힘들게 34일 동안 40일 과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과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내용 강의를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업로드를 할 거고요, 온라인으로. 총 4주차인데, 9월 12일 날 오리엔테이션인데, 사실 오리엔테이션을 좀 빨리 찍은 거예요. 오늘 찍었고, 9월 13일, 20일, 27일, 10월 3일 날 이제 온라인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시간은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더 될 거예요. 제가 원래 좀 자료를 이렇게 추가하는 것도 좋아하고 말씀을 드리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또 뭐 반복되거나 장황한 내용을 하는 건 제가 싫어합니다. 담백하게 핵심만 할 예정이고요. 비용은 이제 4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뭐 다른 학원들은 80만 원도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은 데의 반 가격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일단 한 거고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이 과정을 지금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5만원 할인돼서 35만원에 지금 하고 있고요. 개인 한정해서 10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35만원이냐? 심사원 1치 심사 자문료예요. 그래서
심사원이 되는 이 핵심 과정, 총 이제 4주차의 과정을 하루 자문료 35만원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다른 크라운 모의고사 10만원, 비공개 모의고사 28만원, 구글 클래스룸 이것도 20만원, 이렇게 이제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면 제가 더하기 빼기를 좀 잘 못했네요. 98만원인데 이 올인원 특가로 65만원에 했습니다. 보시면 다른 회사에서의 뭐 어느 회사인지는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리는데 이 기본 강의만 하는 거를 전체를 다 했는데도 B사랑 C사보다 저렴하다. 이게 온라인의 힘이죠. 그래서 이 과정만 해도 충분히 합격권에 갈 수 있는데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신청 방법은 이제 여기 밑에 보시는 카페 마스터한테 쪽지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결제 방법은 계좌 입금 방식인데요. 현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체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 처리, 그래서 교육 예산으로 집행 가능하고요. 교육 수료증이나 영수증도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불합격했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은 차년도 수강 시에 50% 저 할인해 드립니다. 뭐 그렇다고 차년도에 과정이 더 늘어날 건데 이 65만원에서 할인은 아니고 이 늘어나는 거에 50%까지 이제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런 할인 폭이 타 경쟁사의 어떻게 기본 강의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뭐 일단 이거는 뭐 올해 뭐 드릴 수 있는 어떻게 하면은 특전이고요. 계속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전문가 온라인 세미나를 제가 좀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사실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잘 기술사님들을 만나지 못해서 제가 부탁을 못 드려서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도 이런 부분에도 할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블록체인이나 뭐 IoT, 뭐 빅데이터나 AI 이런 데서 보통 3시간 강의예요. 그러면 이제 3만원, 뭐 5만원, 뭐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하는 강의인데요. 일반적인 유튜브랑 다르죠. 이 현장 실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바탕으로 실제 서비스에 대해서 강의하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에 할인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 과정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특징이 뭐냐? 온라인으로 가장 저렴하게, 완전 저렴하죠. 딴 데에 비해서 보시면 뭐 비교가 안 되죠. 이렇게 예쁘게 이 와이어 제본해 가지고 4권을 발송할 예정인데요. 책은 거의 다 마무리는 됐어요. 근데 제가 욕심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사례들을 좀 추가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드시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을 또 대충은 안 만들겠죠. 책에도 도움, 그리고 분석 자료, 그리고 사례 바탕으로 잘 만들 예정이고요. 기존에도 강의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학원에 했던 그거를 더 개선한 정말 2020년, 2021년을 한가름할 수 있는 훌륭한 콘텐츠를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고 반복 청취 가능하고 신종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 수강 기간도 이렇게 길어요. 3개월인데 30일 추가 가능, 6개월 내 이렇게 돼 있죠. 뭐 1, 2, 3 뭐 듣고 4, 5 쉬고 뭐 6을 들으면 거의 뭐 6개월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도움 장착, 최고 품질 콘텐츠, 사례 중심 이해 돼 있고요. 학습 자료, 교재 제공하죠. 그리고 필기 카페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아까 보셨다시피 뭐 샘플 모의고사도 있고 다양한 자료들 이제 접근 가능하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일반 오프라인 학원이랑 다르게 저는 카톡방을 뭐 24시간 계속 오픈을 해서 뭐 멘토링을 해드리고 뭐 질문 답변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감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사항 아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또 제가 이제 베스트셀러 2권을 냈는데 ISMSP 한 권을 합격하기 모의고사 이걸 개정판 만들었을 때 저자 특가 60%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쏠쏠하게 한 3만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하루 심사 빨리 심사원 되셔야 되잖아요. 하루 심사원 자문료를 가지고 이 많은 혜택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고민하실 이유가 없죠. 고민하시다가 괜히 이런데 75만원 85만원에서 이 문제 강의만 문제 강의가 아니라 이 기본 강의만 듣고 이거 뭐지? 하셨다가 저한테 강의를 듣고 정말 괜히 했다, 진작에 올 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최고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베스트셀러 2권 저자고요. 이렇게 이거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 네이버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문 강사예요. 그래서 키사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 강사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회사 LG CNS에서 보안 컨설팅 PM으로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L사의 그룹사예요. 보안 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전 심사원이고 추가적으로 유튜브도 찍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도 다니고 있고요. 자격증은 이제 ISMSP 있고 기술사, 피아, 정보보안 기사, PMP, C사, AWS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한 3년에 땄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 번에 합격했고요. 그런 노하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꼼꼼하게 하니까 좀 잘 된 것 같고요. 멘토링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멘토링을 한 2년 동안 6회 정도 했고요. 강의 경력은 인포레버 컨설팅에서 ISMSP 전담 강사로 5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5기. 그리고 기업체 정보보호나 개인정보보호 강의 자문했고요. 그리고 정보관리기술사 보안특강을 여러 번 했습니다. 두음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두음이 뭐냐? 이 머리 글자죠. 쉽게 말해서 앞 글자를 따서 암기하는 방법, 스토리를 가미한 거죠. 그래서 위험 처리 전략이 뭐냐? 회전 감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회, 전, 감, 수. 회전 감수지 왜 감소냐? 회전 감소로 외우고 소를 이제 수로 바꾸는 방식이죠. 그러면 위험 처리 전략이 뭐냐 했을 때 회전 감소, 그렇게 이제 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엽적인 내용도 스토리로 쉽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ISMSP 시험에서 암기가 안 됐는데 합격은 불가능합니다. 진짜. 그래서 온라인 과정을 제가 2021년에는 조금 확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안 기술 과정을 신설을 할 예정이고요. 강의 과정, 그리고 키사 가이드 과정도 신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기본 강의 과정은 좀 보강을 할 거예요. 내년도 컴플라이언스 바뀌는 부분을 보강을 할 예정이고요.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현재 과정을 유지를 할지 개정을 할지 일단 개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룸 스터디 340문제는 총 400문제로 해가지고 강의 과정으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20주 동안 이것만 따라오면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게 체계적인 코스로 강의를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요. 2021년 봄에 개강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과정을 들었던 분들한테 또 어드밴티지를 또 드릴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작하면은 어차피 내년에 시험 볼 거 지금 왜 시작하냐? 그거는 좀 되게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이 정말 시류에 합류를 해서 이 컨텐츠를 접하고 공부 학습 방향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기술사 시험이건 사법고시건 한두 달이 중요하다고 딱 그때 시작하는 거는 전혀 안 되는 거고요. 이해하고 암기하는데도 사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술사의 많은 도메인들도
한두 달에 암기되는 게 아니라 사실 쉴 때도 뭐 다시 공부할 때도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따라오시면 뭐 포기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과정을 정말 열심히 하셨다 그러면은 진짜 합격이 안 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본인의 실력을 계속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얼 보이스를 주셨어요. 근데 대부분 강의평가를 좋게 주셨어요.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제가 거의 강의평가가 5점이 대부분이고, 뭐 3점이나 이런 부분은 한두 분, 뭐 4점이 이제 한 두세 분, 그리고 거의 다 5점이고, 사실 여기서도 5점 척도에 이렇게 매우 만족이 굉장히 높죠. 뭐 다른 강의를 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강의평가가 5점이 80% 이상인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뭐 거의 80% 정도, 나머지도 도움이 됐다고 지금 하셨죠. 수강생들이 이제 카톡 형태로 이렇게 지금 제가 구성을 했는데, 스터디 자체는 너무나 좋습니다. 작년에 기술사님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시작 자체가 너무나 미숙해서 인증 기준마다의 차이점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셀프 테스트 하면 좋죠. 다행히 이 스터디 덕분으로 이제서야 차이점에 대한 개념을 잡았고 그것을 익히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 몰입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더 주어졌죠. 기회인지 위기인지는 모르겠는데 10월 한두 주로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완전 제 내피셜입니다.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수강생님은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통과할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통과한다면 90% 이상은 김창준 기술사님이 도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손발이 좀 오그라드네요. 감사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현재도 많은 도움을 받은 상황입니다. 해당 문제의 실제 출제 여부를 떠나 해당 자료에 부족한 점을 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자기 실력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 지문을 볼 때 너무 어렵게 보는 버릇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는 내용인데도 한 글자 한 글자 보다 보니 틀린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도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 노하우처럼 굉장히 꼬아서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는 문제들에 대해서 60점을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는 문제에서 50점, 60점 맞았던 분들이 다른 모의고사를 보더니 한 7, 8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금방. 그래서 저는 이제 스파르타코스 과정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도움됐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너무 어렵게 보는 버릇이 있다. 이 섀도우 복싱이죠. 출제자보다 더 많이 생각해서 더 어려운 내용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기술사 시험에서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적당히 제너럴하게 개념 위주로만 적어야 되는데 너무 막 출제자도 모르는 내용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비슷한 경우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 지식이 준비된 상태에서, 이분은 이제 잘 하시는 분인데 나의 지식을 점검하기에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 2015년부터 지금 하셨잖아요. 이분은 지금 이제 5년을 한 거예요. 5년. 강남에 위치한 학원도 다니고 ISMS 재직자 무료 과정도 듣고 다른 책 저자의 동영상 강의도 들어봤는데 도움받은 측면에서 최상위 점수를 드린다고 했고요. 너무 감사하죠. 이런 이제 좋은 평가들을 내려주셔서.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평균 점수가 올라갈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오타도 많고 바쁘게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틀린 경우도 오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을 이제 주시기도 했고, 하지만 이렇게 좋은 평가를 이렇게 다 5점 척도에서 다 5점을 대부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 만들 때도 더 성의껏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같이 합류해서
빨리 이런 그룹에 들어오시는 게 좋죠. 혼자서 하시다 보면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기분도 다운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에, 그런 것보다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합격권으로 가시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셔서 활동을 함께 하시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ISMSP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시작입니다. 이 시작에서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ISMSP 카페 마스터 김창중입니다. 감사합니다.